드디어 이제 좀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입만 종효밖에 없다. 제 꿈을 이뤘습니다. 고품격 재테크 방송. 주식 투자에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다이나믹이에요. 아 진짜로? 그럼 엔비디아보다 국내 주식이 낫다. 저는 올해 엔비디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주식장을 망치는 원흉이라니까요. 나하고 김 소장이 멍청하다고 해도 그거 왜 나하고 그래?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기억나? 그런데- 종효 논쟁적으로 보여? 네. 좋아요. 네, 우리 김구라 쇼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드디어 이제 좀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입만 종효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게 뭔가를 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는 게 사실 이제 부동산하고 저게 아닙니까? 주식 아니겠습니까? 재테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두 분을 모시고 너무 무겁지 않고 뭐 이런 얘기도 좀 한번 해서 여러분들 또 사연도 받고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그걸 생각하고 있더라고. 우리 저기 제작진들은 우리가 이제 옛날 저기 있잖아 3프로 TV 같이 좀 잘 돼서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회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럼 나 이제 좀 챙기나? 아니 그래서 저기 우리 저 김만 소장이 지난번에 한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저 형님 저기 여기서 저 경제 방송이나 하나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좋은 풀이가 좀 됐네. 그러네요. 제 꿈을 이뤘습니다. 3프로 TV처럼 우리가 한번 좀 고품격 재테크 방송. 아니 근데 있잖아 그러려면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멘트가 좀 떴다방이야. 알맹이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또 PD님한테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어떤 좀 체계적으로 고품격 재테크 방송을 하려면 준비가 좀 필요하다. 준비를 하는 사람이 오늘 보니까 저기 딸을 데리고 왔어. 근데 준비를 하는 사람이 딸이 오늘 생일이고 그래서 뭐 이제 딸이랑 뭐 좋아. 근데 뭐 딸이 내가 보니까 우리 딸처럼 아주 어린 딸도 아니고 20대 중반이야.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거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래요. 어쨌든 근데 저기 사실 이제 뭐 워낙 이제 전국이 뒤숭숭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썰전이나 프로그램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저기 이창용 한국은행 우리 총재가 아무래도 이제 탄핵 사태 이후로 거의 지금 환율에서 30원 정도 이제 어쨌든 간에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손해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죠? 어때요 지금? 근데 주식시장은 올해 우리가 나쁘지 않아요. 주식은요?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 올해 기준으로만 보면 우리가 뭐 가장 견조하게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가 더 견조하고요. 올해 들어서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워낙 죽을 올해보다 썼잖아. 미국보다 좋다고요? 2024년 너무 죽을 썼으니까 겨우 지금 1월 지금 며칠 지났다고. 이게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좋대.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올해는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이 훨씬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10% 오르면 우리는 최소한 30% 오른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밖에 못 오르면 미국은 마이너스 5%다. 아니 근데 그게 왜냐면 우리가 작년에 계속 떠들어댔던 게 아니 어떻게 저기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보다도 이게 지금 주식이 이렇게 돼 있냐. 그러니까 워낙 기저 효과가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워낙 바닥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2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멀었잖아. 그러니까 10년 평균 보면 여전히 우리가 한 그럼. 미국을 이길 수는 없는데 근데 올해 만약에 그 조사모사하잖아. 전혀 윗돌 개 가지고 아랫돌 지금 집어넣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 주식장을 망치는 원흉이라니까요. 위에 돌 빼가지고 아랫돌 집어넣는 전혀 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사면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장이 몸담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미국 시장 투자도 하니까 제가 뭐 미국 시장 투자도 하는데 뭐 미국 시장 나쁘게 얘기하고 한국 시장만 좋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올해는 한국 시장이 잠깐만, 좋다.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저기 경제 얘기하는데 무슨 보조 MC 같아. 전문가인데 뭐 좀 이렇게 부동산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옆에서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은 주식이 이게 아니 그래도 주제다 보니까 나처럼 뭐 이렇게 좀 물어보고 그러지 계속 옆에서 뭐 하는 거야 그게. 나 주식 투자를 실패하다 보니까 아니, 위축이 돼가지고. 아니 왜냐면 있잖아요. 봐봐. 우리가 나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 우리가 지금 이제 정치 환경도 불안정해. 이게 조기 대선이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어쨌든 불안정한 건 사실이야. 불확실성이 커졌죠. 그렇지. 거기다 지금 고환율이야. 그잖아. 거기다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유리하지만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갑자기 좋아진다라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나하고 김 소장이 멍청하다고 해도 그걸 왜 나하고 그래?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사실은 안 그렇지 받아들여. 않아? 맞아.
일단 미국 시장의 밸류가 지금 1999년도에 IT 버블 있을 때 밸류랑 거의 비슷해요. 아하, 그만큼 이제 거품이 꼈다. 네.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많고 지금 뭐 있던데. 단기적으로 보면 뭐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 거기도 등락을 탈 텐데 장기적으로 보면 밸류가 올라가면 소위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주식의 이제 부담이라는 건데 이게 올라가면 결국은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다는 제가 보기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환율 얘기하셨지만 환율처럼 주식시장도 나빠진 악재보다 더 빠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도에도 우리 시장도 잘 보시면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엄청나게 제가 욕을 먹겠지만 작년에도 종목만 잘 투자했으면 시장 대비 몇 배가 오른 종목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우리 시장. 그 말은 나도 안 본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잘했으면 다 올랐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지금 종효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옛날에 2023년도구나. 내가 그 저기 미래에셋에 어떤 분하고 결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쨌든 간에 종목을 추천해 줬는데 안 나왔고, 근데 이제 그분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면서 첨보라는 걸 사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가 종효한테 물어봤잖아. 야, 첨보 어때? 했더니 첨보가 뭐예요? 첨보라고 2차전지 하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 이름 첨보야? 지금 이제 수익률이 제가 마이너스 지금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데, 근데 그때 종효가 나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는 거는 가죠. 근데 안 가는 건 안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그 사람은 다른 건 다 가고 어쨌든 이게 안 갔으니까 갈 여지가 있다는데, 그때 종효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안 가는 놈은 끝까지 안 갑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기억나? 그런데- 종효. 예, 그거 맞죠. 정확한데. 와, 머리 좋네. 그걸 기억을 하네. 아, 우리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논쟁적으로 보여? 예. 아주 좋아. 그 소장님이 양념인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전문가가 무슨 양념을 치려고 그래. 저는 양념 안 좋아합니다. 아니, 그래서- MSG 같은 거 안 아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장에 올해 기회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악재를 얘기하셨지만 그 악재가 과연 어디까지 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그 정치적 변수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망합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 우리나라 망할 거면 너무 더 투자할 이유가 극단적이네. 없는 거 아닌가?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엔 정치적 상황도 저도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나 저는 확률은 새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야? 네, 그럼 정치적 변수도 그러니까 어느 당으로 갈지 모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할 그러니까 가능성이 탄핵이 인용될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여권이나 정권을 그냥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아하. 어쨌든 그렇게 새 권력이 오면 근데 그 저 세골력 얘기 이런 얘기해도 뭐 괜찮아? 뭐가 문제예요? 오. 저는 방금 자신감 지금 있네. 경제방송에서도 얘기하는데요. 새롭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결국은 초반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양한다는 정책 변수가. 거죠. 그러면 지금 벌써 새 정권이 창출하기 이전에도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뭐 제가 보기엔 거의 확률은 80-90%고 추경이 이제 새 정부 나오면 또 추경이 나올 건 거의 100%다. 예산은 이제 확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 지난번 정부에서 넘어올 때 뭐 민주당에서 김을 빼는 바람에 예산을 하나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왔잖아요. 계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원인이라고 이제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산 삭감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인들은 어차피 양당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새 정부가 탄생되기 이전에도 일부는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 정책적인 그런 흐름으로 보면 이미 밸류 트랩에 빠져 있는 국내 증시는 그런 정책 드라이브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 유동성의 특성이 시장이 불붙기 시작하면 옵니다. 지금은 계속 지겹게 떨어지니까 삼성전자에 물려, 2차전지에 물려, 뭐에 물려서 다 지금 힘 빠져서 안 오고 있는데 미국 가면 코인 가면 돈 버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특성상 우리 시장에 불 붙잖아요. 문제부터. 한 몇십조 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래대금이 우리 시장에 한 60조, 70조 터졌던 게 지금 20조도 안 되잖아요. 저는 올해 평균 거래대금만 40조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시장에 약간의 불이 붙을 수 있다. 물론 뭐 3천 가구 이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정상으로만 돌아가도 2,700에서 2,800 정도까지의 랠리는 가능하고 그러면 종목별로도 2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은 올해 굉장히 허다할 수 있고 그 허다한 거를 진짜 귀한 거면 내가 얘기도 안 하겠어. 허다한 걸 좀 얘기를 해줘. 이미 종목은 앞으로도 뭐 이제 제가 보기엔 올해 한 종목이 계속 가는 그런 장사는 없어요. 종목이 계속 중간에 바뀔 겁니다. 그 올해를 딱 주식 투자에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바꿔야 돼요. 종목을. 종목 바꿔야 돼 계속. 그렇죠. 근데 있잖아, 요즘 종효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위험하다.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미국보다 한국이 낫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전문가 10명 중에 몇 명이야? 뭐 한 두세 명? 아, 그 소수야? 네. 위험한 그래? 주택이라네.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이 더 유리하다 아니면 뭐 코인 가야 된다 이런 분들이 더 많죠. 아, 근데 조현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 아, 진짜로? 그럼 엔비디아보다 국내 주식이 낫다. 저는 올해 엔비디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 그렇단 얘기야? 네. 그럼 있잖아, 어떤 군이 유망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지금. 제가 이게 뭔가- 답답한 게 제가 그거 여기 아니면 뭐 10월 달인가 나왔겠어? 11월 달에 나왔을 때 이미 두 종목을 얘기했는데 그 두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요. 조선주하고. 근데 저는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고 봐요. 왜냐면 상반기까지는 조선주는 실적이 변할 수가 없어요. 수주도 단기간에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뭐 계속 등락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비싸니까 등락이야 있겠지만 일단 상반기는 계속 가는 거예요. 조선주. 네. 조선 지금 얼마야? 하나 권한다면? 저는 지금은 그 삼성중공업에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삼성중공업 지금 얼마야? 지금 10,000원 초반입니다. 만 초반인데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얼마 올랐어? 3개월 사이. 최근에 노는 게 없어요. 다른 그래? 종목이 같죠.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하고 HD그룹이 그때 HD 전반적으로 얘기했지. 예. 근데 요게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보는 거야? 뭐 지금 뭐 증권사에서 15,000원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내외까지는 뭐 갈 거라고 보고요. 아, 15,000. 그다음에 지금 그때 제가 JYP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우리 거 이런 거 보고 사는 사람이 있나? 없겠죠? 없나? 제가 순간 뭔 생각한 줄 알아요? 왜? 녹화할 때 내가 샀다가 금구라쇼 나오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난 빠져야겠다 이 생각했는데 모럴 해저드가 심하네, 김 소장. 난 증권업계가 아니니까 아니 부동산은 그런 거 없나, 모럴 해저드? 그런 거 없어요 부동산. 어차피 말해도 틀리니까 뭐. 그래? 아니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부동산 얘기를 갑자기 해서 죄송하지만 부동산 업계 쪽에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RP로 돈을 엄청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권이 채권 갖다 주면 RP라는 명목으로 한 7일짜리로 돈을 한은에서 빌려주면서 돈 풀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두 가지 채권만 돼요. 국채하고 통환채. 근데 지금 어떤 채권을 갖다 줘도 다 돈 줍니다. 아, 그래? 네. 그건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돈을 지금 우리나라가 그 근데 개혁 있잖아, 지금 우리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나는 그냥 약간 막연한데 알아? 몰라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듣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한은에서 쉽게 좀 얘기해 줘봐요. 우리가 RP라고, 여러분들 옛날에 그냥 맡기기만 해도 돈 나와 이런 거 RP 있잖아. 판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알지. 나 영어가 좀 약해.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 RP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돈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보도 없이 돈을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한국은행에서 은행이 맡긴 채권을 바탕으로 RP라는 걸 새로 발행을 해서 RP를 주고 너희가 채권을 갖다 주면 돈을 줘요. 누구한테 줘요 돈은? 은행한테. 은행한테. 은행을 그래서 그게 왜 터졌냐면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 터졌을 때 혹시라도 결제와 관련된 우려가 발생할까봐 한국은행이 RP를 무제한 풀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통환채하고 국채만 바꿔주던 걸 지금 어떤 채권이든 막 바꿔주는 그래? 거예요. 네, 그게 벌써 한 65조 정도가 나갔는데 1월까지 한 6주 정도 65조가 나갔는데 1월까지요? 네, 근데 물론 이게 7일마다 계속 그 순환을 하는 거니까 잔액을 봐야 돼요. 65조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돈 풀고 있어요. 근데 돈 풀고 있는데 채권을 등급을 낮춰서까지 막 풀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위험한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이 풀어주는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부동산 쪽에서 신동아 지금 막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터지면 부동산 쪽에서 취약한 부분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종목 선택이 중요하고. 아니, 부동산 전문가 이런 걸 왜 몰라? 건설업계 어려운 게 내 사정인가 뭐. 근데 어려운 건 사실이지. 그래서.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고. 아니 그래서 그 크레딧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이제 남아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난번 막 레고랜드 사태 이렇게처럼 커질 가능성은 없다. 근데 증권사들 뭐 작은 거 몇 개, 그 다음에 이제 은행권들 중에서도 막 채권 남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대기업 신용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대기업의 신용이 대기업 건설사고요? 아니 그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롯데 안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신세계 안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다 힘들어, 다 그러면 힘들어. 우리는 지금 국채금리 내려가고 있거든요. 국채금리 내려가고 있는데 대기업의 신용이 되고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 신용등급이 나쁜 회사들은 전체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금융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는
재무 구조도 잘 봐야 됩니다. 아니 근데 있잖아 지금도 어폐가 있는 게 지금 대기업이 위험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좋아진다는 얘기야? 그 대기업이 안 좋아지는 게 몇 뭔 개가 말이야, 안 도대체. 좋아지는 거예요. 몇 개가? 네, 대기업 몇 개가 안 삼성이나 좋아진다고? 이런 데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느 대기업이요? 아니 얘기했잖아 신세계하고 롯데도 있고 롯데. 신동화그룹도 있고 신동화는 많죠. 이미 문제됐지. 네. 그래. 우리가 대기업 걱정,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지표들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 크다. 그 요즘은 좀 그런 분들이 없는데 변액 유니버설도 그리고 이제 그 펀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그 사실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펀드를 했는데 한 내가 그때 이제 뭐 한 뭐 액수가 그래도 꽤 이제 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운영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3억을 넣었으면 운영 수수료를 거의 한 900 뭐 600에서 900? 뭐 그 정도 빼요. 1년에. 1년에. 와, 그러면 그거 남는 결국은 장사네. 3%를 빼고 내가 이득을 보려면 은행 이자로 따지면 7%에서 8%를 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권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거를 모르고 하는 사람이나 장기 보유하면 된다는데 내가 보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왜 끊임없이 이렇게 권하고 물론 이제 은행에서 이제 수익성이 좋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무 경계심 없이 하는 나도 한땐 그랬지만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는 어쨌든 간에 한 2년에 걸쳐서 한 7% 정도 먹어서 뺐고 하나는 거의 지금 막 고생하다 지금 이제 빼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들 물어봤더니 아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야. 이제 와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야 주식은 뭐 저기 막 워렌 버핏 봐봐 한 20년 보유하니까 그냥 오르잖아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 구조 자체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띄워. 맞습니다. 그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종효가 오늘 좀 얘기를 해줘봐. 말씀하신 대로 그 운용사들의 수수료가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2%가 누적이 되면 연간으로 20%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금액에서 2%를 계속 떼가는 거니까 이게 누적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연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에서 3%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짜리인데 한 400대. 그럼 400이면 얼마야? 3억짜리면. 3억짜리면 보통 600, 2%면 600. 아니면 뭐 1%라고 하면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떼니까.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운영 보수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 보수에다가 수수료에다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떼서 한 그러면 진짜로 먹으려면 은행 이상 먹으려면 한 7%, 8%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차라리 금리 한 3, 4% 되면 그게 낫잖아. 그렇죠. 아니 그래서 뭐 그때 채권 얘기하시는 거에서도 100% 동의하는데 근데 최근에는 어떤 투자 방향으로 하냐면 섹터는 자기가 골라서 ETF로 투자하는 방향이 많죠. 근데 ETF는 수수료가 보통 뭐 많아야 한 0.몇 퍼센트 이런 펀드보다는 낫네. 훨씬 낫죠. 근데 펀드를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한테 권하고 무지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권하고 그게 수요가 있는 게 왜 그런가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잘. 아직도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거 설명 안 해주면 불안전 판매로 걸려요. 그래서 아직도 업계에서 불안전 판매 때문에 문제가 되는 회사들이 아직도 있고요. 과거에 그것 때문에 소송에 걸려서 고생하는 금융사들도 아직도 있죠. 근데 있잖아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있잖아 펀드에다 넣을 때는 최소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뭐 주식이 좀 오르니까 그래도 1년에 그래도 한 10%씩 먹어가지고 한 몇 년 뒤면은 저기 되겠지 2배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아이 그거 뭐 그럼 뭐 2% 3%가 뭘 중요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몇 년 지나가지고 아이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지. 맞습니다. 그러면 2% 3%가 손실을 봐도 떼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그러니까 10% 손실 봐도 2% 떼는 거예요. 운영수수료랑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둑이네. 손해 보면 안 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요즘 그런 펀드들이 생겼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안 근데 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펀드를 하는 이유는 뭐야? 자산운용사에서. 돈 그러니까 벌려고 하지. 자산운용사는 그게 상품이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상품인데 사람들이 하잖아.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뭐야? 몰라서 혹은 어떤 이유야?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몰라서 하는 사람이 뭐 어느 정도로 봐? 10명 중에 몇 명으로 봐? 한 이제 두세 명도 안 될걸요? 두세 명도 안 돼? 근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이런 데 포함된 거는 사람들이 잘 신경을 안 써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익률표 봤을 때 이제 화내고 막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연금을 운용을 하거나 ISP 운용하는데 펀드에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데 그게 수수료가 높은 펀드인지 모르죠.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증시가 분명히 올라서 난 10%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수익률이 5%야. 그 이게 왜 5%죠?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뭐 수수료 떼고 그러면 이제 그때 바꾸는 거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어르신분들은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 은행에서 아무리 뭐 알아듣기 쉽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자신들은 다 완전 판매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분은 이해를 못 하셨는데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을 하죠. 사인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 모르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사인? 그냥 사인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아니 그 사인이라는 게 어쨌든 자기 의지로 자기 돈을 맡기는 건데 그게 예를 들면 금치산자처럼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게 아니잖아. 그 정말 금융을 잘하시는 분들은 연세에 상관없이 언급해 주셨던 걸 이미 빠끔하게 다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그냥 믿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뭐 한 10% 정도 먹을 거예요. 그리고 한 네. 2% 정도 빠지면 뭐 그냥 그래도 먹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물어보죠. 이거 손실 보면 어떡할 거라고. 아예 저희가 손실 볼 리는 없고요. 손실은 당연히 뭐 가능한 거예요. 주식 투자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면피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매되는 게 아직도 제가 보기엔 20% 정도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최근에 판매되는 펀드 상품들은 마이너스가 나면 수수료를 안 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네, 최근에는 운용 보수를 아예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 먹었으면 먹은 거에서 몇 퍼센트를 뛰는 방향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바뀔 거고요. 근데 어쨌든 펀드는 지금 하면 안 되지. 아니 그거는 어떤 펀드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어서 계속 수익을 장기적으로 내고 있는 펀드가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고 그런 걸 좀 알려줘. 아니 형님한테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야 말고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펀드 대신에 최근에 이제 ETF를 내가 정말 올해 AI를 좋게 보고 있다. 라고 하면은 AI 관련된 ETF를 골라서 그걸 뭐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거나 아니면 조정받을 때 계속 추가 매수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최근엔 가고 있죠. 그래서 퇴직연금에서도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하는 쪽은 거의 그쪽으로 가요. 펀드 선택은 거의 안 하고. 펀드보다는 ETF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ETF도 펀드니까. 근데 이제 ETF의 차이가 단점은 뭐예요? 뭐냐면 단점이 뭐예요? 단점. 펀드는 매매를 하면 매매 격차가 보통 우리가 주식은 플러스 1이잖아요. 네. 펀드는 4일이에요. 그게 맞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펀드는 펀드에서 그 주문을 받아서 그걸 다시 집행하고 그게 이제 수익증권으로 바꿔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매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운용사에서는 자신들이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 수익증권을 만들어 놓고 아 너무 몰라. 아이 진짜.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펀드는 내가 오늘 한 3% 먹었어. 뺐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며칠 늦게 반영이 돼. 4일 늦게. 그리고 며칠 전에 3%였는데 이걸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야. 예를 들면 ETF도 그러지 않아요? 아니야 ETF는 안 그래. 해지 신청하고 며칠 ETF는 걸리는데. 주식이랑 똑같아요. 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주식시장에서 바로 팔아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는 예를 들어서 50% 60% 정도 먹었으면 모르는데 겨우 4, 5% 먹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빠져가지고 이러면 너무 짜증 나는 거야. 펀드로 돈 번 사람들도 있어요? 뭐 찾아보면 있겠죠? 찾아봐야 그러니까 펀드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진짜 낮았을 때 그때부터 계속 옛날 한 미래에서 사람들은 펀드 뭐 이런 거. 그러면은 뭐 지금 좀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글쎄다. 아니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과거부터 성과를 보면 우리 시장이 계속 그 박스권에서 등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먹은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계속 시장을 이긴 펀드가 제 기억으로 딱 하나밖에 없는데 신영자산 운용에서 운영한 고배당 펀드 하나가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수익률을 엄청나게 이겼어요. 그거 한 개? 네. 난 궁금한 게 부동산은 왜 샀다가 중간에 떨어질 수는 있어도 뭐 10년, 15년 지나면 기본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펀드 같은 경우도 10년 묵혀두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펀드냐에 따라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였으면 확률적으로 10개 중에 두세 개도 안 될 거예요. 두세 개도 안 왜냐면 된다고? 나는 저기 있잖아. 잠깐만. 김 소장한테 그런 얘기 하고 싶어. 저기 철원 땅 10년 묵힌다고 올라가나? 철원 땅. 올라가나? 안 될 것 같아. 그치? 똑같은 거야 펀드도. 펀드는 철원 땅이야.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이. 이해가 쏙 되네. 그거 답 안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는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들 상품 중에서는 소비자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난 진짜 그래. 우리 소비자들 이걸 알아야 돼. 역시 부동산 투자해야 돼, 진짜. 진짜. 아유 정말. 아니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조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결론은 조선. 조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저는 엔터조선이 가장 좋은 섹터. 엔터는 어디예요? JYP? 저는 YG. YG? YG 지금 위기라고. YG가 지금 배우들 부문 철수하고 해서 지금 3만 원도 지금 위태위태하다. 위기일 때 사야 레버리지 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위기일 때 사야 그건 맞아. YG 안 망하겠지. 하지만 이게 밑바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거 잘 살펴보십시오. 작년에 YG 이익 냈던 거 누굽니까? 블랙핑크?
아니요. 작년에는 로제? 블랙핑크가 없어서 작살이 난 거죠. 아 지금 개인 수익은 다 개인이 가져가요. 그때 활동한 게 21? 베이비문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베이비몬스터 있잖아 지금. 생각보다 저기야. 그러니까 아웃풋이 안 나와. 베이비몬스터는 올해부터 투어를 돕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트레저라는 팀 말고는 실제로 뭔가 이익을 내는 팀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트레저도 언제 수익이 나느냐? 일본에서 투어 돌고 왔을 때만. 그러니까 YG는 수익은 없는데 비용은 여기저기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그 비용 나가는 걸 다 치는 거예요. 옛날에 화장품 날렸죠? 드라마 제작사 날렸죠? 이번에 배우 부분도 날리는데 그게 지금 전체 매출의 수수료로 들어오는 부분이 3%도 기여를 못해요. 그거 날리는 게 나아요. 거기에 지금 붙어있는 직원이 얼마인데. 어쩜 그래 잘 알아요? 연예인은? 아 저는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하니까. 이제 YG가 그러면 3만 원인데 3만 원 정도 이제 매집을 하는 게 맞아?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럼 올해 저 하반기 어느 정도 보는 거야? 아 지금 3만 원이 아니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5만 원에 찍었다가 조금 내려간 것 같은데 지금 4만 원 얼마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최소한 6만 원 정도까지는 봅니다. 5만 원 안짝인데 6만 원까지 간다. 6만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20% 이상은 먹는 거라고 보네. 그렇죠. 20% 이상도 가능한데 일단은 저는 한 6만 원 정도까지 목표를 보고 상반기에 실적 나오는 걸 확인하면 좀 더 볼 수 있어요. 그럼 YG 지금 뭐 5만 원, 그지?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거 삼성 중공업 11,000원, 15,000원. 지금 10,000원 초반대라니까. 10,000원 초반. 아니 돈이 있어. 삼성중공업에 한 1억 넣어, YG 한 1억 넣어. 그럼 뭐 2억 넣고 몇 개월 지나면 그래도 한 2억 7, 8천 되네. 뭐 40~5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미니멈. 장담해? 아니 장담이라는 게 없으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주식시장의 100%는 없습니다. 아니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그리고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제일 안 좋았던 게 2차 전지, 뭐 철강 이런 것들이잖아요. 화학은 제가 보기엔 가능성 별로 없는데 지금 철강하고 2차 전지도 최근에 막 돌아요. 근데 이런 게 왜 돌까? 작년에 내내 내렸던 종목군들인데 가장 먼저 올랐던 게 관세 영향 없는 조선하고 이게 오른 거고 그 다음에 관세에 분명히 영향도 있을 텐데 철강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거래 붙으면서 움직여요. 그 이게 어떤 시그널이냐? 작년에 한 해 내내 빠졌던 종목군들이 올해 일단 반등의 기회가 있다는 점 정도는 저는 100%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 철강, 그 다음에 지금 그 2차 전지 쪽 일부 종목군들도 저는 23년 같은 랠리는 앞으로 당분간 없다. 2차 전지는 그럼 어느 종목? 에코프로벤? 에코프로비엠이 아무래도 거래가 한번 붙기 시작하면 가장 빠를 수는 있겠죠. 조금 더 좋은 건 저는 LLF로 본다. LLF 지금 얼마야? 그게 아마 8만 원 후반대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거 얼마 보는 거야? 그건 한 12만 원 정도? 아 그래? 네. 아니 이게 뭐 근거가 있는 거야? 그냥 막 질러대는 거야? 아니 공부가 아니라 분석하는 거지 뭘 그래? 이게 분석하면 몇 %가 나오는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는 목표인 거고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말 워렌 버핏처럼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목표가가 없을 거예요. 이 산업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경제적 해자가 바뀔 때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조금 약간 단기 텀으로 분석하는 사람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밸류에이션 밴드를 만들어 놓고 그 밴드 안에서 정도를 이제 예상해 보는 거죠. 저희가 그럼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엔 또 우리 김만 소장과 함께 김만 소장이 또 이제 다음 주에 부동산이 좀 알맹이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 이제 코너 말미에 이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연예계 얘기를 한번 제가 대답해 주는 시간을 한번 넣을까 해요. 그냥 알맹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군요. 저희가 이제 당분간은 이 구조로 갑니다. 이 구조로 가서 이 구조로 가는 게 우리한테는 지금 최상이다. 유익한 정보를 줘야죠. 오케이. 자, 그럼 말이죠. 이렇게 해서 좋아요. 저희가 한번 보는 걸로 하고 그럼 다음 주에 저희가 우리 저 김 소장 네. 한번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 진짜 전문가 맞냐? KBS 방송을 째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나가서 할 얘기는 뭐였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전문가 같네?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해야지. 우리가 김인만한테 뭐 기대했나? 기대 안 했어? 아까 좀 전에 들은 얘기 매력적이야? 북한 청문회 입장에서 아니 전망을 얘기하라며. 우리한테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아까 KBS처럼 하라며. 준비 안 하면 안 돼? 뭘 또 준비를 해 방송이. 고품격 재테크 방송인데. 그러면. 김구라 쇼에 30만 나온 게 있어요? 많아. 우리가 문제였구나. 죄송해요.